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베가스하고 달라스에 500불 가지고 집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데니얼 씨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원석 부동산의 제너럴 매니저.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릭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펀딩 컨트롤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의 알빈 씨. 네, 안녕하세요. 엘빈입니다. 이거 좀 가까이 놓고 얘기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동산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죠. 근데 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선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갈게요. 자, 여기 스크린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나온 뉴스예요. 11월 17일 2022년 이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JP 몰간이 $1 빌리언 써서 렌털 홈스를 사겠다. JP 몰간이 누군지 아시죠? 체이스예요. 체이스하고 캐피털 그룹하고 합작을 해서 $1 빌리언 써서 렌털 홈을 사겠다. 어느 지역이냐? 우선 시작한 데는 아틀란타 지역이에요. 아틀란타 지역에 11월 15일 날 계약 체결했고요. 다음 90일 동안 아틀란타 지역에 415 밀리언 달러를 써서 약 250채의 집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큰 덩어리의 돈이 움직일 때, 부동산을 구매하겠다고 움직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조용하세요. 뭐 돈이 되니까 하겠죠? 그렇죠. 돈이 되니까 하죠.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돈 막 쓰겠어요? $1 빌리언 썼는데 여기서 이제 JP 몰간도 봤을 때 이제 구매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0채를 한꺼번에 구매를 한답니다. 90일 동안. 그래서 집 주인으로서 렌트비를 받고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저도 아마 올 겨울이 아마 최하락세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JP 몰건에서도 이런 뉴스를 발표함으로 해서 제 생각을 또 한번 서포트를 해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라이브를 보고 나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JP 몰건이 라이브 보고 있나 봐. 보고 있네. 그러니까 라이브 보고 이거 베끼는 것 같아. 이거 아이디어를 팔아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달라스 쪽에 또 저희 펀드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는 500불짜리는 시작 못 하고 있어요. 500불짜리는 우리 500불짜리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에릭 선생님? 예, 지금 저희가요 SEC 증권감독위원회 지금 등록 절차를 받고 그다음 이제 offering circular라 그래요. 모든 이제 저희 인베스터하고 저희 회사하고 이제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이제 모든 바인딩 컨트랙 하는 거를 이제 증권감독위원 쪽으로 이제 등록하고 어프로브 받고 하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에 좀 늦어지면 한 달 반. 그래서 저희가 한 1월 1일, 1월 초에 좀 타겟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자, 1월 초까지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증권법에 준해서 500불씩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또 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스의 우선 펀드를 우선 한 구자? 그러니까 한 구자랑 한 뭐라고요? 뭉텅이 돈을 하나 모으고 한 2개까지는 아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만 불짜리 그룹 하나 또 하나 50만 불짜리 그룹 하나 이래서 우선 달라스의 집을 한 10채를 이 그룹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달라스 마켓을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유입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자,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레드핀 조사 자료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달라스 마이그레이션 앤 릴로케이션 트렌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달라스에 유입되고 있는 인구들. 자, 이 인구들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인구 유입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LA입니다. LA에서 1등으로 지금 달라스로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3등이 뉴욕, 4등이 시카고 이런 식으로 큰 메트로폴리탄 그 도시들에서 이 달라스로 유입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집값이 저기 굉장히 싸니까 가지 그렇죠. 않을까요? 집값이 싸죠. 그다음 리빙 커스트도 아마 네, 리빙 커스트 좀 싸고 싸고 기름값도 기름값. 물가. 그리고 스테이트 텍스가 없죠. 텍스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인컴 많으신 분들 특히 LA, 샌프란시스코 사신 분들 인컴 텍스 엄청 낼 거거든요. 그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일란 머스크가 네. 아마 이 텍사스로 지금 아주 이주를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죠. 들었습니다. 왜냐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텍스만 해도 한 거의 10% 정도 하는데 그것만 없어진다고 해도 상당한 그 재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이 텍사스 갈 이유가 생기겠죠. 근데 텍사스에 그 인컴 텍스가 없는 대신 뭐가 센지 아세요? property tax. 재산세는 세. 재산세는 LA 비해서 2배인데 뭐 2배라고 해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왜냐면 집값 자체가 뭐 절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 2%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한 120만 불 정도 하는 집들이 달라스 쪽 가게 되면 솔직히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40만 불, 50만 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두 배를 받아도 결국에는 뭐 재산세는 그래도 여기 사는 것보다는 싸게 내는 거고 그리고 몰개지가 싸지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달라스 쪽하고 텍사스 쪽은 집들이 전부 튼튼하게 이렇게 진짜 벽돌로 지었어요. 여기 LA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종이장으로 짓잖아요. 네. 그래서 집 퀄리티 자체도 다르고 상당히 튼튼한 집들 많이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스 하우징 마켓 한번 좀 볼게요. 지금 그 지난 5년간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10월 달 보시게 되면은 31만 5천 불이 달라스의 평균 가격이었어요. 단독 주택만. 근데 최고로 올라왔던 거는 지난 5월, 2022년 5월 달에 55만 5천 불까지 올라왔었어요. 5년 사이에. 그랬다가 5월부터 하락세 와서 지금 9월, 10월 됐는데 9월이 최하점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레드핀에서 최하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44만 5천까지 꺼진 거예요. 10만 불이. 몇 개월 사이에? 한 4, 5개월 사이에 10만 불이 꺼졌어요. 자, 이 가격이면은 2021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도 넘었죠. 잠깐만요. 이걸 한 3년짜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40 중반대면은 이게 작년 여름 정도 가격. 네. 물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네에 집을 구매하는 것들은 지금 지을 수도 없는 가격대를 사요. 제가 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알링턴이라고 그 뭐 텍사스 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보통 한국 분들은 캐롤턴이나 그 어디예요? 플레이노 네. 이쪽으로 거주하시는데 플레이노는 조금 옛날 타운. 근데 이제 뭐 캐롤턴에 좀 많이들 옮겨가셨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남쪽이에요. 여기에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구매해서 투장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국 사람이 많고 적은 건 저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렌트 잘 나가면 되니까. 이 집 저희가 지금 1,500 스퀘어핏짜리 집이에요. 3베드 2베스. 시세가 한 35, 한 38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거 지금 구매 가격이 19만 불이에요. 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단독 주택이에요 이거. 콘도가 아니야. 19만 불에 우리 계약 들어갔어요. 거기 동네도 좋죠. 네. 네. 여기 그 인구 밀도 조사해 보니까 한 50%에서 60%가 백인. 야, 그 아시안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 아시안 분이 한 6% 정도. 네. 그러니까 동양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구매 가격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9만 불에 1,500 스퀘어핏짜리 산다는 거가 얼마예요? 그럼 스퀘어핏당 뭐 130불에 사는 거야? 140불에 사는 거야? 못 져요.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짓지도 못하는 가격에 사면은 성공한 거죠. 19만 불에 한번 이거 다시 볼게요. 19만 불에 언제 살 수 있었나? 19만 불에 살 수 있는 건 지난 5년 동안 없었어요. 여기 있었다. 23만 5천짜리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 살 수 없었던 가격이었던 거예요. 최하점을 봐도 지난 5년 동안 19만 불짜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저희가 지금 물건들 찾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손 봤을 때 조금만 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LA 쪽에 공사한다 그러면 막 10만 불, 20만 불 팍팍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동네 가격은 뭐 100만, 200만을 하니까 그 정도 안 해놓으면은 그 바이어들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꼴랑 해봤자 40만 불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레벨이 달라요. 내가 지난번에 달라스에서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LA 쪽에 있었으면은 최소한 모든 창문이 유니파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창문이. 그러니까 이쪽은 알루미늄 창문이고 이쪽은 뭐 이중창이고 이쪽은 뭐 흰색이고 이쪽은 검정색이고 이게 안 돼요. 근데 텍사스는 그게 돼. 깨지지만 않았으면 그냥 창문 써. 그러고도 플립이 돼요. 뭐냐? 30만 불, 40만 불에 재판매하는 건데 뭐 창문이 새건 걸 안 따진다는 거지. 그게 그 공사하는데 그 다른 점. 네. 그래서 이 봤을 때 저는 19만 불짜리 그러니까 한 20만 불 초반, 10만 불 후반대에 사면은 달라스 쪽에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매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1년 사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1년 사이 보게 되면 이게 5월달에 제일 높았고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10만 불이 꺼졌어요. 자, 이 10만 불 꺼진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다운 마켓이라는 거고 특히 겨울에는 가격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금 겨울에 구매하는 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JP 몰건처럼 아마 다음 몇 년 동안 있을 상향선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잡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번에 CPI 인덱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죠? 계속 8% 위로 올라가다가 이번에 8% 미만으로 나왔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분명히 그 발표를 한 게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했지만 그 이자 올리는 것을 그러니까 내린다는 거였죠. 계속 0.7 올려오다가 이제 0.5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년 초반에 가게 되면은 0.5, 0.25, 0.16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가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이 가격의 커브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그 수준 오는 거죠. 그 경계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 하락선이 이렇게 꺾이는.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게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가속도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구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음 뭐 한두 달 될지 다음 6개월이 될지 다음 1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바닥을 칠 때가 왔다. 준비하고 있다. 요때 구매를 시작해야지. 솔직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 다들 아시죠? 예. 이걸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발바닥은 아닐지 몰라요. 근데 무릎 이하다. 정강이. 네? 정강. 정강이 정도? 아, 또 그런 식으로 들어오나? 오케이. 정강이 정도. 그래서 또 가격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달라스 갔을 때 에어비앤비 저희 그 친구들하고 했었어요. 남자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갔는데 또 남자 셋이서 갔으니 또 방 하나 렌트해가지고 셋이서 자기는 좀 폼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호텔 3개 해? 하려니 또 만만치 않은 거야. 뭐 한 명당 한 150불만 써도 뭐 450불이고 거기서 한 이틀만 있어도 900불인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 한번 보자 그랬더니 하룻밤에 3베드룸이 한 200~300 해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호텔 우리가 뭐
수영장을 갈 거야, 뭐 거기서 뭐 바를 갈 거야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방 3개짜리 에어비앤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그게 더 싸죠. 근데 그게 하룻밤에 수영장 없는 집 제일 싼 걸로 골랐더니 200불이고 수영장 있는 거 하니까 한 3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그러면은 이거 돈 남겠다. 뭐냐? 제가 지금 대충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20만 불에 샀다 그러면은 하루에 200불에 렌트할 수 있으면 남는 장사야. 20만 불에 샀는데 200불 렌트할 수 있다? 그럼 남아. 근데 저희 이거 19만 불에 사가지고 저희는 수영장 간이 수영장 넣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재는 그 숫자보다 좋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저는 한 6,000불 봐요. 수익을. 예. 그래서 저 사기 아니야? 뭐 6,000불 어떻게 받아? 물론 이거 뭐 사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에어비앤비 지금 그 웹사이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달라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포트워트고 달라스하고 포트워트 사이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세요. 여기쯤. 네, 캐롤턴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알링턴 여기 지역에 지금 집을 잡았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시는 숫자들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제일 싼 게 3,900불. 뭐 여기 가니까 뭐 3,300불짜리던데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성인 5이서 3베드룸짜리 하우스를 빌렸을 때 얼마인가 제가 지금 뽑은 거예요. 싼 게 한 3,000. 그리고 내년 뭐 2월, 3월 이때거든요. 이제 여름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요때 봤을 때 2,000, 3,000. 아니 2,000, 3,000이다. 3,900불 또 뭐 한 4,000 중반 정도. 그죠? 네, 그러면은 한 달에 이거 잘해놓은 집들은 또 6,000까지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6,000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옵티미스트하게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도 한 달에 4,000불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돼요. 20만 불짜리 집이니까. 네, 20만 불에 4,000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 와. 그죠? LA로 치게 되면은 얼마요? 4,000불 받으려고 그러면은 거의 한 130만 불짜리는 사야지 한 달에 4,000불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20만 불짜리 사가지고 4,000불 들어오겠다는 거야. 와.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그 캡 레이트, 그러니까 수익성이 1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1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팔 때는 당연히 또 저는 한 66%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자당 지금 5만 불씩 모으고 있는데 그 구자당 갖고 있으면서는 연이자 한 10%에서 한 15%또 많으면 한 18%까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팔 때는 66%니까 얼마야? 한 3만 불 정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불 넣으시게 되면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수익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약 3만 불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묶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가스하고 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해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좀 재미없어요. 질문 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퍼펙트 스톰을 달라스에도 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 시리즈 11번. 11번. 네. 중간에 좀 건너뛰고 왜냐면 이제 달라스는 또 이제 두 자리 숫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11번, 12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뭐 이 에어비앤비 플러스 한 2, 3년 갖고 있다가 판매하는 이 시나리오를 뭐 그냥 베가스하고 달라스하고 합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퍼펙트 스톰 넘버 1에 투자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했더니 안 된대. 베가스하고 달라스하고 나누라는 거야.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도 솔직히 그 에리아별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합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다가 그 생각 접었어요. 그래서 달라스 쪽 구자 모으고
베가스 쪽 구자 보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영민 씨 같은 경우 여기에서 만약에 500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하겠어요? 500불 투자하면 한 달에 5불 나와. 많진 않아. 네. 네. 그리고 팔면은 300불 나와. 물론 네. 이제 투자 자체가 작으니까 네. 그런 건데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한 10,000불로 얘기할까? 10,000불 되면 한 달에 100불. 잠깐만. 100, 1000, 맞네. 100불이네. 그것도 작다. 10,000불면은 한 달에 100불 나와. 그리고 판매하게 되면 6,000불이 수익으로 나와. 6,000불 수익이면 충분히 하죠. 그죠? 네. 물론 그건 이제 한 2년에서 3년 후 집 가격이 우리 원가보다 10만 불이 뛰었을 때 판매하는 시나리오 얘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합니다. 여기 계약서. 바로 들어와. 네. 계약서.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스테이트 저희가 조사 좀 했고 지금 인벤토리 레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에 비해서 인벤토리가 1.4 그러니까 1.4개월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9개월짜리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가격도 작년 11월에는 31만 5천인데 지금 33만 5천. 토탈 리스팅 숫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도 4만 8천 개였는데 작년에는 작년 이맘때 근데 지금 9만 2천 개. 그러니까 보유량도 좀 많아졌죠.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은 쭉쭉 올라오는 거 보시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텍사스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풀장이 있는 거 사든지 아니면 풀장이 없으면은 뒤에다가 풀장을 만들어주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풀장을 진짜로 파가지고 막 퍼민 바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above ground pool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마존 같은 데 가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 위에다 세우는 풀장이 있어요. 그걸 집어넣는데 뭐 아마존에서 300불짜리 뭐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저기 그 쇠통으로 된 거 있어요. 그 통만 한 거의 7,000불 10,000불 하거든요. 그거 되게 커요. 그것도 한 방 사이즈만 해. 10x10 정도. 그걸 갖다 끼워 넣고 그 위에 덱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퍼미넌트 풀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면은 수영장 있는 집이 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시작을 갑자기 생각을 했냐면은 전에 그냥 베가스 쪽에 이제 풀장 있는 집만 구매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풀장 있는 집도 풀장만 공사하는데 한 15,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풀장 있는 거 고쳐가지고 15,000불 하나 새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20,000불 하나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서 풀장 없는 집도 이제 구매를 시작하게 했죠. 그랬을 때 이 집 한번 저희가 지금 계약된 집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내부 사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게 19만 불짜리인가요? 19만 불짜리. 와. 1,500 스퀘어 핏, 네. 3베드룸 2베드. 손댈 거 뭐 있어요? 멀쩡한데요. 그죠? 우리 공사하는 거에 치면 멀쩡하지. 이 정도면은 뭐 양반이지. 뭐 이게 뭐 고치게 뭐 있어? 왜 그렇게 싸게 팔려? 그 정도인데 그 달라스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이거 손댈 거 많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오래되긴 했어요. 뭐 새 거는 아니야. 근데 렌털용으로 결함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좀 뭐 여기 안 이쁘고 뭐 이런 거 있어. 뭐 페인트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키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조금 오래돼 보이고 그러니까 페인트 한번 해주고 쓸만해요. 뭐 여기 LA처럼 막 집이 뭐 기울었다는 둥 뭐 뭐 한 1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뭐 폐허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매하기는 한 8, 90만 불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 있었다, 뭐 부에나파크 있었다, 그럼 이건 뭐 벽돌집이니까 벽돌집 아니라고 쳐도 네. 벽돌집은 더 비싸지만 벽돌집 아니었어도 한 8, 90만 불 하죠. 1,500 스퀘어 핏이면. 근데 이게 이 동네에서는 절반 가격인 거예요 지금 시세가. 40만 초반, 뭐 30만 중반, 뭐 이러니까 절반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80만 불 여긴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야.
부에나팍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있었으면 80만 불이란 말이죠.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으면. 근데 렌트가 얼마냐고요? 그렇죠. 비슷하겠네요. 그죠? 예. 렌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그렇죠. 3,500에서 4,500 정도 가겠죠. 3,500 받을까? 한 3,000 초반 될 거야. 한 3,200 정도. 80만 불짜리면. 근데 여기 레귤러 렌트가 한 2,000 해요. 레귤러가 2,000원 조금 넘어. 근데 구매 가격이 절반이 안 돼. 이게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이 렌트비 구매 가격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만이다. 그리고 부에나팍이 80만이다. 그러면은 구매 가격이 2배잖아요. 시가가 2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렌트가 2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얼만큼 텍사스 쪽에 갖고 있었을 때 현금의 흐름이 좋겠냐는 거죠. 그죠? 차라리 텍사스에 집 40만 불짜리 두 채를 사면은 그렇죠. 예, 여기보다 현금의 흐름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4,000불 넘잖아. 텍사스에 두 채 샀으면. 근데 여기에 가지고 있었으면 3,000 조금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벌써 한 1,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80만 불 현금 있었어. 근데 부에나팍에 80만 불짜리 하나 샀으면 3,000불 좀 넘을 거고 여기에다가 두 채 샀으면은 4,0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부에나팍 물론 이제 부에나팍도 조금 가격이 다운됐지만 부에나팍도 가격 다운된 거 한 10만 불? 근데 여기는 두 채가 10만 불씩.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가지고 가격 오르는 것보다 여기 사가지고 가격 두 채가 뛰는 거를 보는 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거고 판매했을 때도 10만 불씩 뛰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좋은 거고 플러스 우리는 현재 시가에 구매하는 것도 아니야. 시가보다 한 30%는 더 싸게 사는 거야. 그것도 키네요. 그럼요. 예. 시가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가보다 더 싸게 산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5년 전에도 이 가격에 못 샀어요. 근데 우린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19만 불. 아마 그 텍사스 쪽에 거주하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달라스 쪽에 1,500 스퀘어피트의 단독주택을 20만 불 이하로 산다 그러면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야 19만 불짜리 무슨 여기 스튜디오도 못 사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콘도 물론 그 동네 가면 이제 40만 불 정도 하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한 50만 불의 단독주택 산다는 거야 부에나팍에. 이거 확 그렇게 갑자기 되는 거죠. 가슴이 와닿죠. 예. 네, 50만 불짜리 부에나팍 단독주택 3베드 2베스 사는 거야. 가슴에 와닿아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19만 불도 상당히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나 부에나팍에 한 달 전에 50만 불에 집 샀어. 네. 어찌됐건 괜히 염장질러.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덱도 근사하게 만들어놨고 또 앞에도 멋있어요. 여기 길도 널찍널찍한 게 난 텍사스가 마음에 드는 게 그거더라고요. 널찍해. 네. 여기 부에나팍도 꽤 좋고 오렌지 카운티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여기 가게 되면 더 넓어요. 네. 그리고 뒷마당이 엄청 넓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을 너무 막 써.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네. 어. 여기 텍사스는 물이 흔하잖아요.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 가지고 안 싸워요. 잔디 물 팍팍 주고 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그 뭐지 길에 물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챙이가 있어. 그 얼마나 물이 오래됐으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캘리포니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죠. 올챙이가 살아, 올챙이가. 그래가지고 물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거 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올챙이도 있다고. 그래서 달라스가 여기하고 참 다른 점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상품 출시 계획은 퍼펙트 스톰 11 이건 달라스 시리즈예요. 그래서 11월 지금 이제 모집 시작합니다. 5만 불씩 19자 50만 불 해서 집 5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5만 불 정도 다운해가지고 집 사고 5만 불 정도 공사하고 그래서 바로 공사 끝난 순간 에어비앤비 돌리고 조만간 또 달라스 가야 됩니다. 참 베가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데니얼 씨 같이 가실래요? 네, 뭐 작년에도 같이 갔잖아요. 아 맞다. 네, 휴스턴하고 달라스 같이 갔다. 왔죠. 같이 갔었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퍼펙트 스톰 11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은 또 다른 데도 좀 넓히고. 넓히려고 하고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놓기만 하고 이제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저도 그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팀들을 그 만들어내느라고 좀 네. 고심하고 있어요. 음,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저 올랜도 가고 싶거든요. 올랜도요? 네. 왜 올랜도로 가고 싶죠? 올랜도 하면은 디즈니 월드, 에어비앤비 최고. 에어비앤비 최고죠. 음. 그리고 거기는 그 시즌이 없어요. 올랜도 아 그러네요. 에어비앤비 쭉. 마찬가지로 디즈니랜드 뭐 1월 달이든지 12월 달이든지 항상 꽉 그리고 차 있고. 올랜도 웃긴 게 뭐냐면 올랜도는 가격이 내려오지도 않아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안 내려왔어. 와우. 네. 기밥. 그래서 올랜도도 좋고 또 아틀란타. 아틀란타도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JP 모건. JP 몰간. 네. 아 얘네들 먼저 선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역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하고 호흡이 맞으신 분들이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스도 그렇고 네바다도 그렇고 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LA 쪽도 또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A 쪽도 저 크라우드 펀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LA 크라우드 펀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되나? 나 혼자 되나? 혼자 얘기하려니까 목 아프네. 그 우리 LA 쪽의 크라우드 펀딩은 저기 지금 아파트 50채 그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LA 쪽에 USC 서쪽으로 지금 한 50채 정도 승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한 500만 불 정도 모아서 공사는 한 1,300만 불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짓고 나게 되면 아마 한 2,500에서 한 3,000만 불 정도의 시세가 되는 아파트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렌트를 돌리게 되면은 한 달에 한 15만 불 정도인가 나와요. 네, 렌트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 또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LA 프로젝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은 알려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베가스 쪽 크라우드 펀딩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달라스 쪽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미나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야 12월 17일 특별 세미나 저희 그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에요.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할 건데요. 이 세미나 내용은 500불로 부동산 주인 되기.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저는 500불로 낮추려고 하는데, 엘빈 씨 같으면은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금액대를 최소 10만 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가 10만 불 돈이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없어요. 네. 왜냐면 25% 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형이면. 그리고요. 그리고 뭐 공사라든지 뭔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좀 지식이 없어서 좀 투자를 꺼려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본인은 왜 부동산 투자 직접 안 해요? 직접 하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진입 장벽이 높죠. 높아요. 우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불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LA 쪽에서 뭐 하시겠다고 하면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솔직히 내가 부동산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아무거나 팔아도 돼. 그래가지고 팔아놓고 뭐 캐시플로 없어요. 30만 불 다운해가지고 캐시플로 나오는 부동산 없어. 근데 이거 사셔가지고 뭐 갖고 있으면 이제 시세 올라가요. 뭐 이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그게 얼마나
참 무식한 방법이에요. 우선 갖고 있으면서 돈이 남아야지. 안 남는 걸 왜 해? 그거 장기전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장기전 가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단기전에서 내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장기전을 어떻게 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돈 남고 있으면은 뭐 10년이건 100년이건 돈이 남고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벌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야 되게 되면은 장기전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당장 페이먼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가 오를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게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하시겠다는 분들한테 LA 쪽을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공동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하드머니 하셔가지고 이자 받으세요. 이 얘기밖에 못했어요. 내가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아니면은 전에는 이 얘기도 했었죠. 뭐 10만 불짜리 뭐 롱비치에 콘도 사세요. 10만 불짜리 롱비치에 콘도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못 사. 지금 못 사. 네. 아 그렇죠. 지금 못 사.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거 지금 없어. 지금 못 사는데 이제 그게 언제야? 그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만 불 중반대? 또 저쪽 라미라다만 해도 한 15만 불에 뭐 원베드 사고 그랬었어요. 5년 전만 해도 그때는 야 이거 사라 했었죠. 그냥 돈 뭐 예를 들어서 한 2, 3만 불 있다 그럼 하나 사시라고. 그럼 그거 퉁 쳐도 된다고 갖고 있으면서 그럼 어차피 그거는 퉁만 쳐도 땡큐잖아요. 뭐 3만 불 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오르면은 그거는 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30만 불 집어넣고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집값 오른다는 얘기는 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10만 불짜리는 꽤 많이 팔았어요. 네, 산타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았어. 근데 지금은 집 가격이 올라오면서 점점점 뭐 스튜디오도 막 25만 불씩 하는 거야 이제. 맞아요. 저도 작년에 손님 한 분이 한인타운에서 원베드 아파트를 구매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다 한 30 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30 후반 나와요 원베드가. 그리고 되게 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유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40만 불짜리 샀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 3천은 받아야 돼. 그 숫자들이 40만 불인데 4천 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죠? 100배요 딱. 40만 불, 4천 불. 그러면은 이거는 돈 남아. 근데 40만 불 주고 샀는데 3천 불이다? 조금 까져. 아니 뭐 남을 뚱 말 뚱. 근데 만약에 2천 불이다? 100% 까져요. 융자 쓰면 올캐시로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달라스, 텍사스, 네바다 얼마나 좋아요. 20만 불, 30만 불인데 한 달에 렌트가 2천 불에서 3천 불이야. 1대1, 100배요. 그러면 일반 렌트도 답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MSG 팍팍 쳐가지고 퍼니시드 렌털로 가는 거야. 그럼 한 30%에서 40% 더 받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숏텀 렌털, 데일리 렌털도 돼? 그러면 2배거든.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 본인들이 하고는 싶은데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지, 공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 테넌트 관리해야 되지, 또 다운 페이먼트 많아야 되지, 또 100% 오너십은 좋은데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리스크지. 혼자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40만 불짜리 원베드룸 혼자 다운 페이먼트하고 샀어. 우선 그게 그 뭐라고 하지? 오버웰밍. 파도가 이렇게 넘쳐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되지? 매달 갚아야 되는데. 네, 갚아야 되는데부터 해가지고 테넌트는 들어올까? 들어왔을 때 좋은 사람 들어올까? 내가 좀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부터 해서 막 정신이 없어지면서 막 패닉 상태가 오는 거야 이제. 돈 안 내면 어떡하지? 뭐 부시면 어떡하지? 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난리 피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그 부동산의 장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하시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해본 거 아닌다면은 상당히 배우는 러닝 커브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장벽을 저는 그 낮춰서
하다못해 500불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그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돈 들 거예요? 사인해야 되나요? 계약서 빨리 계약서 지금 보내드릴까요? 계약서 바로 저기인데. 바로 리사인.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이 주식 같은 거 구매할 때도 조금씩 처음에 시작하죠. 누가 처음부터 막 몇만 불, 몇십만 불씩 투자해요. 그러니까 해보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그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10만 불씩 넣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나도 부동산 스탁 투자할 때 몇만 불씩 들려면 꺼려지거든. 네. 근데 솔직히 저희 그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5만 불씩, 20만 불씩 집어넣으신 분들 전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해. 왜냐면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를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상당한 그 용감하신 거거든요. 근데 용감해야지 돈을 벌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 세미나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00불로 부동산 주인 되기. 이 500불로는 저희가 500만 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100채 정도 구매를 해서 이 리스크를 낮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집을 내가 한 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집 하나가 비어 있을 때 그 타격을 전부 다 받잖아요. 근데 100채의 주인이 돼 있을 경우는 뭐 한 20%뭐 10% 비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그 인컴이 들어오는 게 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는 거고 꼭 한국 분들은 또 이게 있어요. 한 집 내가 사야 된다. 한 집 내가 구매해야 된다. 내가 저 집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데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뭐 재용자할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에 반면에 그런 리스크라든지 진입 장벽이 높은 거라든지 다운 페이먼트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이 맞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소는 저희 본사 2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13330 블룸필드 애비뉴 노르왁 12월 17일 토요일 날 10시 반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의는 저희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신청 받고 자리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은 저희가 또 여기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말씀드릴 게 before tax money, after tax money도 말씀 나눌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 들었어요? before tax money로도 부동산 살 수 있다는 거?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before tax money는 조금 계속 그 노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쉽게 투자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본인이 그 401k에 뭐 한 50만 불 쌓여 있었다. 어디에 투자할 것 같으세요? 저는 리스크가 높고 수익이 높은 데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럼 뭐 비트코인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네, 없어지지 않는. 네. 네. 아니 뭐 우리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있다가서 꼭 뭐 부동산 할게요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 엘빈 씨가 30대 초반이신데 저는 그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의 그 타겟이 엘빈 씨 나이 또래예요. 그래서 그 뭐 내가 또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또래 분들이 그 투자하는 성향을 저는 알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건데 아까 그 설문조사 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그 30대 위주로 그 젊은 사실 지금 30대가 그 밀레니얼의 시작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투자나 뭐 돈에 대해 관심도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네. 우선 그 크라우드 펀딩을 봤을 때 이게 프로세스나 그 ROI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이게 뭐 500불을 넣었는데 그 뭐 만약에 500만 불을 모으는 거에서 뭐 15%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네. 그 15%가 500불에 대한 15%인지 아니면은 그 500만 불에 대한 15%인지 그런
뭐 퍼센테이지야 뭐 똑같죠. 집어넣은 거에 따라 15%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거에 15%고 조금 넣으면 조금 넣은 거에 15%니까 500불 넣으시면 500불에 15%면 얼마예요? 750불? 아니 75불? 75불. 네. 1년에 그럼 그게 이제 매달 75불씩 나오는 건가요? 연간 연이죠. 연간 75불. 그리고 팔았을 때는 60% 정도의 수익을 예상해요. 그러니까 500불 넣었으면은 300불 수익 팔 때. 그러니까 500불 넣어놓고 매달 나오는 건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5불씩 나오는 거지. 500불 넣으면 한 달에 5불씩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300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500불이라는 게요. 그게 이제 미니멈이지. 그 뭐 1000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5000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0,000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시시해지는 게 뭐냐면 500불 넣고 5불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 뭐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10만 불 넣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10만 불 넣으면은 한 달에 나오는 게 얼마예요? 1000불인가? 그렇죠. 1000불 조금 넘죠. 10만 불 가지고 1000불 나올 수 있는 거 말해봐. 뭐 있어? 부동산으로. 없죠. 네. 10만 불로 1000불이 어떻게 나와? 그 은행에 냅둬 주식도 힘들 것 같은데요. 주식도 뭐 되게 잘하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10만 불로 부동산 하나 사봐요. 1000불 나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봐.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보통 그 쇼핑센터, 뭐 웨어하우스 막 되게 봤을 때 멋있잖아요. 글로리하고. 그거 수익성 몇 프로 보고 간 줄 알아요? 연간? 3%? 네. 3%예요. 3%야, 3%.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은 500불 넣은 사람이 1불 50이야. 500불 넣고 1불 50 준다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10만 불 넣은 사람은 1년에 3,000불 준다는 얘기고. 1년에. 한 달이 아니야. 1년에. 그런 거에 부동산 투자예요. LA에서는. 뉴욕 가봐 2%야. 맨하탄에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사봐. 2%도 안 나와. 1.5% 나와. 그거는 진짜로 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기 여기 골프 치니까 골프장 캠레드 얼마인 줄 알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골프 코스 마이너스야. 갖고 있으면 깨져 돈. 그게 그거 진짜 알아요? 자랑이죠. 골프장 갖고 있다는 거. 진짜로 골프장 갖고 있는 거는 진짜로 그거야. 트로피. 트로피야. 자랑감이지 절대로 돈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투자인 거예요. 근데 갖고 있으면서 10% 이상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동산에서 그런 게 어딨어. 부동산 주위 사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에이전트들 뭐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물어봐요. 나 캠레이 10% 되는 부동산 찾아봐요. 전화 끊어버릴 걸? 전화 끊어버릴 거야 진짜. 10% 나오는 게 어딨어? 근데 우리는 15% 목표로 가는 거야 지금. 15%니까 좀 사기 같다. 네? 내가 10% 안 난다고 해놓고서는 15% 나온다니까 내가 해놓고 사기 같네. 그게 목표라는 거. 그리고 팔았을 때 얼마예요? 수익이 얼마였어? 66%. 66%. 그럼 500불 넣었으면 300불 나온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예를 들어서 10만 불 넣어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굴리고 있다가 팔았을 때 16만 불 가져올 수 있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리턴은 인베스트먼트 하면은 15%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전체는 거의 뭐 20% 넘죠? 네, 100%가 가까이 되는 거죠. 와. 한 3년 갖고 있었으면 왜냐면 15%가 3번이니까 그럼 45% 나온 거고 네. 거기서 또 팔았을 때 66% 나오면 100%예요. 예. 그러니까 500불 넣고 500불 가져가는 거야 3년에. 지금 제가 이제 저는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손님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이제 주식, 뭐 뮤추얼 펀드,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는데 이제 세미나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애널라이즈를 할 때 저희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셔널이 한 주식 정도는 7%에서 10% 정도 이렇게 내주면은 굉장히 엑셀런한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트레저리도 있고 코퍼레이트 채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레이스로 보면은 에버리지 한 3에서 5가 나와요. 그래도 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CD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 2%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에 지금 제가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 그 수익률을 봤을 때 이거는 it's too good to be true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는 모든 그 이 레귤레토리 스텝을 다 밟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트랜스페런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뭐 주식 이거를 다 처분해 가지고 일로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컴패리슨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 크라우드 펀딩에 뭐 한 40%만 이제 디버시파이 해도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수익률이 좋다라는 걸 이제 저희 세미나에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해도가 빠르실 거고요. 네. 자, 스크린 한번 다시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스크린 도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뭐냐면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Wealth transfer, 자산의 흐름, 자산이 옮겨 타는 시간 이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 2022년 도표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고 있죠.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게 30만 불 하던 게 지금 뭐 50만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5개월, 6개월 보시게 되면은 훅 떨어졌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이 떨어진 대로 계속 가겠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바운스백.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거. 이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판매하신 분이 자기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이 바이어가 그 자산을 훔쳐오는 거고, 그리고 이 훔쳐온 걸 가지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 전해지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이. 이 올라가는 도표에서 낮게 구매할 때, 이때가 정말로 다음에 있을 리세션 아니면은 그 전에 있었던 리세션 보시게 되면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2009년, 2010년, 다음번에는 모르죠. 2030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완전히 무슨 뭐 저기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숫자 같은데 다음 10년, 12년 기다리셔야지 이런 웨alth 트랜스퍼가 또 생겨요. 지금 JP 몰간이 $1 빌리언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 빌리언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500불이라도 이 웨alth 트랜스퍼가 있는 기간에 구매를 안 하시게 되면 앞으로 2년 후에 이 모든 있었던 일을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자, 2년 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우리 마스크 다 쓰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6feet 기억나요? 6feet? 네. 6feet 언제적 얘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왜 LA 카운티에서 그 계엄령 있었던 거 아시죠? 거의 뭐 계엄령은 아니지만 계엄령 비슷하게 나왔었지. 너 밖에 나가지 마라. 이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못 나가겠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나가지도 못하겠어. 마켓 가는 거, 일 가는 거 아니면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공원도 가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공원에 가서 시소도 못 탔어요. 공원에 갔더니 공원을 다 플라스틱 백으로 다 뒤집어 놓은 거야.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를 봤을 때 봐요. 2020년도에 3월부터 5월 달 최하 찍었었어요. 이거 보실까요? 2020년도 이거 봐요. 1월 3월 갔다가 4월 5월 살짝 내려왔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죠. 요 기간 보이시죠? 1월부터 요 7월 사이에 가격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거. 요것만 해도 벌써 10만 불이야. 요것도 10만 불이었어요. 네? 2020년 초부터 여름까지. 이때도 웨alth 트랜스퍼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 너무 빨랐지. 뭐냐? 정부가 하도 돈 투입을 막 해가지고 금방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긴축 재정이잖아요. 돈 빼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리세션이. 근데 그 경제를 앞으로는 죽이고는 있지만 이자율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받아옵니다. 그게 저는 올겨울이라고 봐요. 아마 한 3월까지 정도면 아마 바닥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하실 때고 지금 기회 놓치시게 되면 다음 10년 후에 하실 겁니다. 지금 30대이신 분들 40 넘어야지 봐요. 그렇죠. 엘빈 씨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30대 초반이신 분들 이거 40대 초반 중반 돼야지 이 기회 다시 올 건데 지금 기회 안 살리시면은 다음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번에 오면 내가 돈을 준비해놔야지 하시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셔야 돼. 아니면 지금이에요.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2년 뒤에 저기 유튜브 라이브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았구나 하실 거야. 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2020년 3월 말에 저 그때 테슬라 샀어요. 스탁. 그때 세상 망한다 뭐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뭐 투자한다는 거 생각 못했었지만 전 그때 부동산도 샀고 그 스탁도 좀 질렀죠. 그러니까 두려울 때 질러야 돼요. 주위에서 사지마 할 때 주위에서 사지 말라니까 지금 사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 그죠? 주식 전문 하시니까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예, 보통 사람들은 항상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팝니다. 거의 80%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서 하신 말씀 솔직히 거꾸로 가셔야 돼요. 네, 주위에서 사지 못하게 하면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용기 많이 필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본인 제가 도표 보여드렸다시피 본인이 조사 좀 하시고 그리고 저 정도면은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런 신임이 있으시면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설문조사 가지고 나온 질문들 뭐 딴 거 없었어요? 사실 좀 디테일한 퀘션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500만 불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나는 건지. 채워지는 과정 중에 나오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500만 불 모아가지고 백채를 사는 건데 그게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한 8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 와중에 이미 뭐 한 10채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렌트 돌리고 있다. 그럼 그 렌트 나오면은 이미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미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뭐 융자가 나가고 그러는 뭐 융자도 나가고 빼고 융자 빼고 매니지먼트 피 빼고 재산세 빼고 보험료 빼고 유틸리티 빼고 이거저거 다 빼고 나서 남은 거를 매달 그 돌아가는 금액을 3개월에 한 번씩 돌려드려요. 쿼럴리. 왜냐면 뭐 500 불러가지고 뭐 5불 남는데 그거 매달 체크 5불짜리 끊어주려고 하면 일이죠. 이 일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쿼럴리. 3개월에 한 번씩. 또 네. 있었어요? 네. 그 이제 1년까지는 홀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1년 이후에는 그냥 아무 때나 그 수익을 뭐 수익이 있으면 수익이랑 원금이랑 같이 다 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시세를 봐서 그 시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를 더 비싸게 사실 분이 들어오셔서 그 구매 금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뺄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빼줄 수는 있죠. 네.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10채를 10명을 샀다. 근데 그 덩어리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더해서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펀드는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사시는 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판 사람이 뭐 500불짜리 들어온 사람하고 그걸 바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펀드는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거고 부동산의 값어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정을 해서 빼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뭐 10%에서 15% 3달에 한 번씩 수익을 내면서 또 팔았을 때는 또 원금 이상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물론 올랐을 때 네.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하락 왔다 그러면 당연히 하락세에 팔아야 되니까 그건 안 남을 거지만 전반적으로 다음 3년을 봤을 때 상승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집값 상승 외에 그런 전체적으로 백채에서 뭐 리스크가 있다면은 그런 렌탈이 다 안 나갔거나 네. 뭐 에어비앤비가 안 돌아가거나 그럴 경우엔 조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에어비앤비가 안 돌아가면은 뭐 그 뭐 금액을 깎아서라도 돌려야죠. 음. 안 돌아가진 않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레귤러 렌트 돌리면 돼요. 네. 네. 레귤러 렌트 돌려도 LA보다 좋아. 음. 질문이 많았네. 근데 근데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그 우리가 네네. 그 그럼요. 세미나 할 때 네, 네. 준비해야 될 답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는 그 매니지먼트 비용은 25%, 네. 그리고 판매할 때는 복비가 5% 양쪽으로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의 33%를 김원석 부동산에서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6%를 돌려드린 거죠, 순이익에. 그리고 판매할 때 10만 불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판매를 하는 게 목표긴 하고요. 오케이. 그 유학생 신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이 상당히 디테일하네. 네. 이것도 또 이제 한국 투자분들도 그런 한국 투자자분은 돼요. 세금 보고는 그러면 또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세금 보고는 한국으로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어디다 셋업하시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IT 넘버를 하나 셋업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될 거고. 만약에 한국으로 직접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저거 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돈을 줄 때는 우리가 미리 세금을 우리가 떼야 돼. 네, 그리고 돌려. 위드홀딩. 네, 위드홀딩을 해야 돼요. 위드홀딩이 몇 프로더라? 그죠? 10%인가? 10%. 예, 네.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돈의 10%를 저희가 미리 선세금 떼고 나머지를 드려요. 그리고 유학생도 되느냐? 유학생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보다 자기가 되는지를 알아보셔야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뭐 회사 차리면 유학생도 되지 않나요? 모르겠네. 포리너가 가능하거든요. 네. 뭐 유학생 포리너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학생이 되냐 물어보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비자 받는데 문제 없어요?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세금 문제죠. 어떻게 보면. 네. 유학생도 아이틴 번호가 있든지 아니면 소셜 번호. 유학생이면 소셜 번호 있겠네. 소셜 번호로 솔직히 그 뭐지? 어느 정도의 인컴이 나오는 생활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은 못해도. 네. 일단 주식 투자로 치면은요. 네. 그 유학생도 그 주식 투자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큐리티 일종이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그렇네요.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예. 네, 간접 투자가 되니까. 뭐 부동산 사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뭐 어디 회사에서 다녀가지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네. 네. 또 있어요? 네. 질문 상당히 많네. 그 이 돈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간에 뭐 맥시멈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3년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3년 뒤에는 전부 청산이 돼서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라스 쪽에는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펀드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굴리죠. 일단 그 저희가 500만 불에서 이제 그 펀드를 클로즈 하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또 시리즈 2 펀드를 란치하고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시리즈 1을 이제 클로즈 한다는 거는 그거를 뭐 저희가 다 뭐 팔거나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계속 수익률이 나고 손님들이 그 어카운트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계속 디비던 받으시면서 자기 그 에셋이 어프리에이트 되잖아요. 예, 그럴 동안은 계속 그 펀드는 계속 리메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뭐 지진이 나서 다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죠.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라스는 지진보다 해일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데 제가 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나갈 거니까 opportunity는 항상 있고요. 네. 그 금액적으로도 500불 이상이라는 게 501불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프랙션으로 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501불, 507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니멈 501불. 저희가 500불로 잡아놓고 있고요. 네. 그 예. 인크리먼트가 있는 게 아니라 500불만 되면 그렇죠. 500 이상만 되면은 네 가능합니다. 네. 예. 누군가가 나는 그냥 500만 불 럼섬으로 할래요. That's fine. 그렇지만 이 취지는 네. 이제 모든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장벽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낮춰드리는 거죠. 네. 예, 사고 팔고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진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을 뿐더러. 예.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500불 1000불은 있으시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30만 불로 해서 LA에 진짜 구매 못 하시잖아요. 하셔도 뭐 하나?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500불을 통해서 이제 여러 에셋을 퍼체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don't put your egg in one basket 그렇잖아요. 예? 예, 굉장히 diversify 하잖아요. 뭐 하나가 맞아. 깨져도 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인컴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네. 예, 아주 좋은 취지죠. 그렇게 보면. 혹시 저기 뭐 질문 들어온 건 없나요? 라이브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세미나에 오시고 싶은 분들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